에폭시 모든 제품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드시는 경우, 특히 그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기타 코팅제를 섞어서 에폭시를 이렇게 그렇죠. 햇빛을 받았을 때 갈변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근데 에폭시 장판에다가 에폭시를 결합해서 에폭시를 만들 때도 이 코팅제를 같이 첨가할 수 있습니다. 장판에다가 에폭시를 결합해서 에폭시 장판을 만드시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스판덱스나 이런 합성소매 실에다가 유리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스판덱스를 만드실 때 어떤 합성소매 나일론에다가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 같은 걸 섞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판덱스를 대신한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스판덱스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섞어주어서 만드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탄소소매도 마찬가지고요. 탄소소매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소매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소매 만드시고,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코팅제를 섞어서 만드시거나, 이게 카본 재질에도 이걸 쓰시면, 코팅제를 쓰시면, 이런 코팅제를 쓰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종류의 합성소매 실과 모든 실의 염색 구조에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코팅제를 섞어서 이렇게 실을 만드시는 경우,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석영 코팅제, 이런 기타 코팅제를 섞어서 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드에 이렇게 칠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합성소매 나일론과 첨을 염색할 때 염색제 또는 그린 물감 종류, 그 다음에 자동차용 도료와 항공용 도료, 기타의 모든 도료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서 쓰시면 아주 발색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복실도 명주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할 때 이걸 쓰시면 이렇게 발색이 굉장히 좋아진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염색을 시킬 때도 이것도 유리석용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석용 코팅제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특히 코팅 기술에 있어서 어떤 플라스틱이다, 그다음에 자동차계 같은 것을 겉에 코팅을 입힐 때도, 코팅 한 번 하고 나서 건조하고 나서 그 두 번, 세 번 몇 겹을 입혀주는 이런 코팅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철판이나 각종 금속판, 철근 같은 이런 코팅 기술을 여러 겹 입혀서 만들 수가 있고요. 반도체 같은데 어떤 적층할 때 코팅을 한 번 마르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코팅을 해서, 실리콘은 이제 도포를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절연 구조와 어떤 발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락스하고 어떤 뚜러펑, 이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반도체 세정제나 산업용 세정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화장실 줄눈제로 사용했더니 엄청 깨끗해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주방세조로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씻었다 그래서 피부에 안 걸리나 이렇게 생각, 피부만 깨끗하다 그래서 나도 저거를 하얘지길래 엄청 하얘져. 그래서 그 계단 청소제로도 사용하는데, 희석을 락스를 좀 더 많이 하고 프로테이즈 60, 그다음에 그 뚜러풍 40 정도로 해갖고 딱 재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물 한 대야에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얼굴도 씻고 이렇게 몸을 씻었는데 깔끔해져요. 피부 뭐라 그럴까? 좀 죄송한 말씀, 개인적인 뻥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주름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젊어진 것 같다는. 이거 화장품 원료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부에서 허가가 나긴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있지만 화장품 원료나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이것은 락스가 70, 베이킹소다 20, 그다음에 과산화소스 20, 베이킹소다 12 정도 들어가는데, 프로테이즈는 딱딱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범위 살균제로 피부병도 되고 구내염, 이빨 아픈 데도 되더라고요. 이빨 충치균도 다 죽더라고요. 입에 뭐 부어 오른 거 이런 것들도 다 되고 구내염 이런 것들도 살균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면 완선을 다른 피부병을 드라이기로 이렇게 다 해결했어요. 드라이기를 2200W짜리로 해서 전문가에 들어요. 좌우로 흔들흔들 거리면서 열을 축적시켜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열이 약하잖아요. 곰팡이도 다 해결했는데 피부병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다 없어. 지금은 피부병이 없는 클린 상태입니다. 근데 사타구니 완선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평소에 드라이기로 관리를 했어요. 열심히. 근데 이제 평상시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여름에 아주 무더울 때 그때 딱 발현을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그래서 락스의 살균용을 약초도 해보고 별걸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락스의 살균력에 주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락스로도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연구를 끝에 과산화수소수하고 베이킹소다의 결합, 락스 과산 이거를 70, 20, 10 프로테인 딱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로 제가 계속해서 하루 10번씩, 열 몇 번씩 발라줬더니 사타구니 오랫동안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걸 해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속상했었어요. 여름 아주 끝자락 더울 때 그때 딱 발현하고 진짜 속상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뭐든 사타구니 연선이 이게 보면 여름 끝자락 때 진물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속상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드라이기로 가열을 먼저 하고 꾸덕꾸덕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락스와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발라줬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물이 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일단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하고 그 다음에 발라줘야 됩니다. 이건 아주 효과 있습니다. 이거 알코올을 대신한 광범위 살균제로 사용하시고 피부병은 이거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별개도 다 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충치균 원래 충치균을 제가 상하식초로 어떻게 상하식초로 좀 머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중이염 같은데도 광범위 살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3개 다 해결합니다. 피부병 뾰루지 날 때도 여드름에도 사용하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의학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의학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코올은 70% 언저리에서 살균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휘발을 하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70%가 깨지면 살균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틀리죠. 80%, 90%, 100% 진하면 살균 더 잘 될 것 같죠. 살균 안 됩니다. 그 이하로도 살균이 안 됩니다. 50%, 60%도 살균이 안 됩니다. 40%도 안 되고 술 먹으면 살균된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술이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고요. 거짓말 마십시오. 그것도 1급 발암. 그거를 물티슈에다가 넣고 병원에서도 살균제로 사용하고 호흡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폐에 문제가 없나 모르겠어요. 알코올 같은 것은 이게 폐 조직을 장기적으로 마셨을 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계속 마시는 건데 그게 좋겠냐고. 그래서 이거를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는 제가 얼굴에도 바르고 지금 옆에 있는데 제가 얼굴에도 손에다가도 살균을 이렇게 발라서 손세정제로 손세정 대신 이게 낫습니다. 이거는 항문에다가도 제가 했는데 그러시고 완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타구니도 있었지만 항문에도 피부병이 있을 수 있어 이걸 했는데 냄새가 일단 없어지고 얼굴에다가도 발라도 약간의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시거나 이거를 박스 같은 종이 박스 같은 식품을 살균하는 데 있어 식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종이 박스 같은 데 넣어서 하시거나 종이 포장지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에어컨을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살균제를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에 사용해서 곰팡이를 생기지 않게 하신 구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도배풀에다가 이렇게 곰팡이 생기지 않게 하신 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뭐냐면 목공 본드 플러스 도배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배용 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목공 본드 플러스 실리콘 그 중에서도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이것을 곰팡이 액상제제를 섞어가지고 곰팡이 안 생기게 다른 실리콘 기타 다른 실리콘도 섞어가지고
도배풀, 밀가루 풀이 있어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뭐 그다음에 각종 본드와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곰팡이 액상제제를 같이 섞어서 곰팡이 안 생기게 한 다음에 이걸 그렇죠. 이거를 본드로 사용하셔도 일반 본드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 욕실용 그레이징 그 어떤 그 실리콘을 액상화시켜서 본드로 사용하시거나 풀 구조로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풀에다가도 섞어줘서 보다 잘 붙을 수 있게 한 그런 욕실용 그레이징을 갖다가 섞어준다는 거죠. 실리콘을 굉장히 저는 일반 본드보다 더 잘 붙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포스트잇 같은데도 잘 떨어지잖아요. 일반 풀 플러스 욕실용 그레이징 301을 섞어서 풀을 만들어서 포스트잇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판넬 부분을 내가 이렇게 벽체로 쓰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판넬 있고 그 안에 단열 벽체 같은 이런 그 단열재 들어가고 다시 판넬 있고 단열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몇 겹으로 들어가서 한 거, 또는 그 안에다가 흡음재 음을 흡음해서 이걸 벽체를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그거를 욕실 천장 같은데도 이게 써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게 저기 단열이 들어간 욕실 천장에는 그 단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판넬로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판넬이 이제 집안에 쓰는 거는 좀 판넬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야죠. 뭐 각종 뭐 아트적인 무늬를 넣거나 그림을 넣거나 뭐 아트적인 색상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벽체를 쓰고 사무실 파티션을 이렇게 석고보드로 하시잖아요. 석고보드는 물이 셀 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석고보드 사이에도 단열재를 넣거나 흡음재를 넣어서 벽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 MDF 같은데 이런 데도 곰팡이,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잘 쓸어요. MDF에 우리 보일러실에도 썼는데 액상지제를 뿌려놨더니 안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섞어서 MDF를 만드시거나 합판도 그렇게 섞어서 곰팡이 액상지제,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걸 섞어서 만드시거나 석고보드도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의료용 방수제를 MDF나 또는 석고보드 합판에 섞어서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서 방수 구조를 기타 다른 방수제를 섞어서 방수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각종 우드 칠할 때 있잖아요. 우드 색깔을 내가지고 우드 스테인인가 뭐 그런 것다가도 욕실용, 그 다음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 넣어서 하시면 발색이 좋아집니다. 우드 스테인 같은 거,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